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산골 마을에 방 2개짜리 집에 삭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와 13살 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미 5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가오리 연처럼 훨훨 날아서 집을 떠났던 거죠. 어머니는 바람난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부엌 문설주에 말린 홍어를 다 매달아 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람난 남편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손가락질을 받던 것이 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어는 이 생식기가 2개라 평소에도 바람을 잘 피웠던 이 집 아버지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릴 가치도 없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아내이자 이 어머니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똑똑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거짓골을 한 10대 후반의 소녀가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이 거지 소녀를 쫓아내기로 했지만 소녀가 물러나지 않자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매질이 시작되었고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친 쪽은 놀랍게도 소녀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쫓아내면 얼어 죽을 것이 확실한 소녀를 겨울 동안만 집에 두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이때 아들 세영이 소녀와 눈이 마주치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름도 없는 소녀에게 삼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 조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삼내에게 읍내 약국에 가서 싹 바느질 값을 받아오라고 첫 번째 심부름을 보냅니다. 삼내와 세영은 함께 눈길을 뚫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삼내는 아무 잡음 없이 심부름을 잘 마쳤고 돈도 정확하게 잘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영이가 눈밭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뒹굴어서 자기가 아주 애를 먹었다고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감동을 받고 삼내에게 좀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들 세영은 자신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삼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내는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삼내는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은 물론이고 읍내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입담과 생기로 어머니의 더 많은 일감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삼내가 몰래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삼내는 억울하다며 훔치거나 빼돌린 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 세영은 삼내의 도둑질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위험한 동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자고 일어나니 예상대로 삼내가 사라졌습니다. 삼내는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쫓지 못하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쳤습니다. 삼내는 하얀 눈 위에 집으로 들어오는 발자국만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흐른 얼마 후 읍내에 나갔던 이웃집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생집에서 삼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모자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못 들은 척 했고 아들 세영은 못 들은 척 했지만 며칠 후부터 읍내의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삼내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세영은 삼내를 누나라고 불렀고 삼내는 세영에게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 네가 올 때가 아니라고 매번 이야기하며 돌려보냈지만 세영은 매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을 먹더니 옷을 갈아입고 실로 오랜만에 읍내로 나가자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길을 따라 나선 세영은 어머니가 기생집 앞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가슴이 쿵 무너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품 안에 가지고 있던 지폐를 꺼내 삼내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여기를 떠나줘야 동네도 편안하고 세영이도 나도 편안하다. 제발 부탁이다. 가슴 아프죠? 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린 아들 세영에게 말합니다. 그 돈은 사실은 니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알면 찾아가려고 모아두었던 노잣돈이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울며 어머니는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꿈이었지만 아버지를 찾아 밤마다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다 못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날은 잠자는 게 두려워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싹 바느질을 하며 밤을 새웠다고 말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아들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세영은 삼내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세영은 기생집으로 찾아가 삼내가 떠난 곳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집으로 돌아와 삼내가 머물고 있다는 곳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집안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 종이를 숨긴 곳은 삼내와 함께 살 때 삼내가 읍내에서 훔친 물건을 보관하던 담장의 구멍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삼내가 다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인이 밤중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인은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고 읍내에서 막차를 놓치고 이 산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합니다. 삼내의 일도 있고 하니 거절할 법도 한데 어머니는 너무도 편안하고 당연하게 그 모자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읍내에
차가 다니는지 알아보겠다고 여인이 읍내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밤이 돼도 다음날 아침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들 세영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했으나 어머니는 예상했다는 일이라는 표정을 하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다.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놀란 세영이 아이의 허리춤에서 발견한 것은 약간의 돈과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시, 자신의 학렬을 따른 이름이 분명한 호영이란 이름이 남겨져 있는 쪽지였습니다. 삼내가 떠나고 세 사람은 또다시 다른 형태의 동거를 시작합니다. 배다른 동생과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집의 담장을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집에 있는 줄로 몰랐던 아주 고운 옷을 꺼내 입고 하얀 고무신 신까지 신더니 아들 세영을 데리고 읍내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녁 준비를 위해 음식을 사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산 음식이 홍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류장에 놀랍게도 과연 역시나 세영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란 진짜 초능력 수준입니다.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식구, 아니 네 식구는 드디어 6, 7년 만에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고 이후로도 쭉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그냥 이야기였겠죠.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세영이 눈을 떠보니 아랫목에는 아버지와 갓난아기인 배다른 동생 호영만이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쎄해진 놀란 세영은 밖으로 나가 집 뒤 담장 구멍을 확인했습니다. 그 구멍은 삼내가 머무는 곳에 주소가 있는 오직 자신과 삼내 많은 곳이 아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비밀의 장소였죠. 그런데 종이가 사라졌습니다. 세영이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아침에 들어오는 발자국만 눈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1996년 대상문학상을 받은 작가 김주영의 소설 홍어의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 들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발표 당시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TV문학관으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예, 김주영 작가는 바로 그 객주라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화소설의 그 작가가 맞습니다. 예, 김주영 작가는 이 소설 홍어를 나이 60에 집필하였고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소설에 대해서. 아랫목에 앉아 인생을 반추하고 싶은 아주 조용한 소설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파격적인 반전과 달리 서정적인 문장들로 많은 그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표본이 되는 소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작가의 친아버지가 실제로 바람이 나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재혼을 하게 돼서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배다른 동생과 작가는 실제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 작가는 그때 떠나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를 소설을 통해 자유롭게 떠나게
해드렸던 건 아닐까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